네, 3교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. 3교시 주제 확인해보죠. 3교시 주제는 출산 후 찾아온 탈모로 고통받던 환자입니다. 네, 피부과 전문의 노윤우 선생님께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. 네, 탈모 증상이 있는 환자분들을 진료하다 보면 그 사정도 다양하고 기억에 남는 환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환자가 특히 제 기억에 남는 이유는 그 치료를 하던 과정에서 치료와 또 모성 간에 아주 치열한 고민을 했던 분이기 때문입니다. 저도 자녀가 있고 부모로서 그 고민 내용이 충분히 이해가 갔고 또 환자는 탈모 질환이 굉장히 다양하게 왔었습니다. 그래서 더 기억에 남습니다. 어떤 분일지 궁금해요. 네네. 환자를 소개시켜드리면 환자는 30대 여성이었고 출산한 지 2달 되었습니다. 근데 2달째 머리가 좀 빠졌는데 처음에는 출산 후에 머리가 좀 빠지는 건 많이 들은 얘기라 어머니들도 그런 경험 있으실 텐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거울을 보다가 원형 탈모증이 동전 모양으로 머리 빠진 게 발견이 되었습니다. 그래서 이제 가까운 병원에 내원을 했었는데 병원에서는 원형 탈모증 진단을 했고 그리고 스테로이드 바르는 약을 처방해 주셨습니다. 그러니까 보통 원형 탈모증 치료할 때는 스테로이드를 그 빠진 부위에다가 주사를 하는 게 일반적인 치료인데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수유를 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수유 때문에 네, 조금이라도 그 태아한테 영향을 주지 않도록 이제 주사보다는 바르는 약을 처방해 주셨는데 근데 바르는 약을 열심히 발라도 이게 호전되는 게 아니고 점점 머리는 더 많이 빠지고 더 빠져요. 나중에는 굉장히 크게 진행이 되면서 그래서 병원을 다시 방문을 했습니다.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됐을까요? 네, 병원을 방문했을 때 이미 굉장히 심하게 진행이 됐었고 병원에서도 이거는 치료하기가 쉽지 않을 테니까 큰 병원을 좀 가봐라. 그래서 이제 저한테 찾아오셨는데 처음에 왔을 때 저 정도 상태였고 일반적인 스테로이드 바르는 거로서는 치료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. 근데 지금 이게 출산 후 산모면은 굉장히 젊은 분이실 거 아니에요? 그렇죠. 네, 그렇죠. 30대 여성으로 추정할 수밖에 30대 없는데 여성이었고 사실 지금 병원을 내원했을 때 출산하고 나서 3개월 정도가 되었을 때고 또 3개월이 될 때는 출산 후 3개월 정도가 되면 산후 탈모가 또 오는 시기입니다. 맞아요.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산후 탈모 이상 그 이상 이거는 원형 탈모증이 지금 많이 진행이 된 상태였고 이제 출산 후 3개월이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제 산후 탈모로 또 머리가 빠지는 추가로 또 산후 그러니까 탈모까지 지금 상태보다 더 많이 상태가 악화될 아니 근데 저 정도 되면은 약 복용을 하거나 치료를 해도 곧바로 돌아오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. 네네. 그래서 이건 바르는 약 갖고는 안 되고 주사를 하기도 어려웠습니다. 왜냐하면 주사를 하려면 저 넓은 부위에다가 하기가 우선 어렵고 우선 통증이 있기 때문에 그 부위에 주사를 맞는다는 게 굉장히 어렵고 또 저렇게 넓은 부위에 스테로이드를 주사하게 되면 피부가 함몰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었습니다. 그래서 주사도 어렵고 그래서 결국은 그 스테로이드라는 약이 필요한데 스테로이드라는 약을 주사도 할 수 없고 먹어야 됐습니다. 근데 모유 수유 중이고. 네네네. 그래서 이제 먹어야 되면 스테로이드를 먹게 되면 주사보다도 훨씬 태아가 아니라 아기한테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모유 수유를 끊어야 했습니다. 근데 모유 수유 굉장히 중요하게 어머니들 생각하시잖아요. 그리고 이 환자도 모유 수유를 계속 또 하고 싶어 했고 그래서 환자 고민이 많았고 또 상담도 많이 해드렸는데 결국은 탈모가 너무 심하게 진행이 되고 해서 모유 수유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. 사실 저 정도의 그 정도 중요한 의사결정을 해야 하면 탈모뿐만 아니라 산후 우울증까지 심하게 왔을 것 같아요. 이 환자 같은 경우도 탈모도 굉장히 심했지만 우울증 증상도 보였습니다. 이게 호르몬 변화가 예민한 시기잖아요. 네네. 그래서 결국 이제 모유 수유를 중단하고 이유식을 시작하기로 했는데 또 모유 수유를 중단했다고 해서 바로 이유식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건 아니고 서서히 모유 수유량을 줄이고 또 이유하는 양을 좀 늘리고 하면서 그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 과정도 좀 길어요. 네, 생각보다. 그것도 한 달 정도가 더 걸렸습니다. 한 달이 더 지났으니까 환자는 머리 상태는 더 나빠졌고 그래서
그렇지만 어쨌든 모유 수유량을 많이 줄이고 나서 스테로이드 먹는 약을 치료로 시작을 했습니다. 예. 그리고 치료를 해서 결과적으로는 치료 그 반응이 아주 좋았는데 어떻게 되었을까요? 아니 그 상상이? 곧바로는 안 되고 그래도 좀 좋아졌으면 좋겠어요. 네. 치료 사진 그래서 나왔어. 사진을 준비했는데 어머, 엄청 좋아졌는데요? 어머 이거 주사로 네.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거예요? 네네네. 그래서 결국 이 환자는 출산 후에 출산 후 탈모, 거기에 원형 탈모증이 있었지만 그 치료가 성공적으로 잘 돼서 아주 다행인 경우였습니다. 환자는 치료하는 과정에서 본인 치료도 치료이지만 네. 아이한테 영향이 갈까 봐 굉장히 노심초사 고민도 예. 많이 했었는데 결국은 이렇게 성공적으로 치료가 됐습니다. 모유 수유도 다행입니다. 사실 중요하지만 엄마의 행복, 그럼요. 건강도 굉장히 아이에게 네네. 더 중요하거든요. 사실 예. 아빠 마음, 남편 마음으로는 음. 무슨 소리야? 아이는 분유 먹이고 이유식 먹이면 되지. 당신 건강이 제일 중요해 할 텐데 엄마 입장에서 예. 성에는 또 그런 게 아니라. 엄마는 네, 그거를 맞습니다. 못 버리는데 네. 엄마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 그 생각도 되게 중요한 네네. 것 같아요. 그 어머니들 생각은 또 자기도 자기지만 아이 생각이 더 크니까 예. 거기에 주사를 놓게 되면 또는 약을 먹게 되면 아이한테 영향이 가고 또 안 하면 또 자기가 힘들고 그런 굉장히 고민이 많았었는데 어쨌든 결과는 굉장히 좋았었는데 네. 그런데 새로운 문제가 또 발견이 됐습니다. 뭘까요? 새로운 문제? 네. 오, 아, 걱정. 혹시 예상된다, 예상된다. 뭐야? 둘째 생겼나 보다. 설마. 아니에요? 네, 그건 아니고. 아니었어요? 근데 환자분 그 치료가 된 후에 머리를 살펴보니까 네. 여성형 탈모증이 또 와 있었습니다. 이건 경우가 다른 거예요. 네, 원형 이건 또 다른- 탈모증, 산후 탈모 이후에 여성형까지. 네, 있는 네. 거예요. 그러니까 환자는 굉장히 같은 시기에 여러 가지 탈모 질환이 동시에 온 건데 예. 여성형 탈모증이라는 건 일반적으로 우리가 유전적인 탈모라고 말하는 건데 유전적인 탈모가 진행이 될 때는 머리가 많이 빠지기보다는 정수리 쪽 모발의 굵기가 얇아지고 근데 가늘어집니다. 저거 가늘어지는. 여자들 굉장히 많아요, 저런 거. 네네. 저 사진에서 보이는 게 일반적으로 여성형 탈모가 진행되었을 때 보이는 모습인데 사실 머리가 빠지는 게 아니고 굵기가 가늘어지는 거기 때문에 네. 초기에 발견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. 그런데 이 환자의 경우에도 처음에는 머리가 굉장히 많이 빠져 있어서 정수리 머리가 가늘어졌다는 걸 제가 인지하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했는데 치료가 다 된 후에 이제 검사를 해보니까 머리가 약간 가늘어져 있었습니다. 사실 언뜻 봐선 모르겠는데 예. 유심히 보면 가르마가 좀 넓어졌고 맞아요. 밀도가 조금 낮아졌네요. 이 사진은 우리 그 살해 환자가 아니라 네. 그냥 일반적인 여성형 환자 사진을 보여드린 하나 거고. 갑자기 궁금한 게 네네네. 있는데요. 이렇게 정수리 중심으로 머리가 가늘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여성들은 앞머리 쪽이 굉장히 가늘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. 네네네. 이것도 여성형 탈모인가요? 근데 일반적으로 여성형 탈모가 진행이 될 때는 앞머리가 많이 침범되지는 않습니다. 일반적으로 앞머리가 숱이 좀 없어지고 이마가 좀 넓어졌다고 말씀하시는 여성들은 그게 여성형 탈모보다는 보통은 젊었을 때는 어렸을 때는 이마 부위에 솜털, 작은 털들이 많이 있다가 나이가 들게 되면 그것들이 좀 줄어드는데 그건 여성형 탈모하고는 조금 구분이 됩니다. 그래서 그래서 사실 관심을 갖지 않는 한 젊은 여성들이 이런 걸 예, 발견하기는 여기 뒤까지는 네. 사실 확인하기가 네, 어려워요. 맞습니다. 예. 그래서 사실 이 환자는 원형 탈모증에 산후 탈모 거기에다가 여성형 탈모가 같이 와서 힘든 경우였지만 그 탈모 덕분에 심하게 온 원형 탈모증 덕분에 예. 여성형 탈모가 초기에 발견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초기에 발견되면 여성형 탈모도 유전적인 탈모도 치료가 쉽고 관리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. 그래서 아니, 뭐 원형 탈모에 여성형 탈모에 탈모 저 머리카락 빠지는 것도 억울한데 뭐 이렇게 네네네. 종류가 많나요, 선생님? 네네. 그 탈모라는 게 사실 생명에 지장이 주는 증상은 아니지만 사실 탈모가 이 환자 사례처럼 머리가 많이 빠진다면 굉장히 고통스럽고 무섭습니다. 그래서 사실 탈모라는 얘기는 그 사람이 있는 그 동안에는 계속 있었던 것 같고 역사적으로도 보면 그 이집트에 파피루스라는 그 기록이 있는데 그 기록 문서에 보면 탈모에 대한 두려움과 또 그 탈모에 대한 치료 방법이 기술되어 있다고 합니다. 그리고 탈모 환자들은 그 통계를 보면 지금 그래프에서 계속 해마다 10,000명씩 늘어난다고 합니다. 그래서 2021년에는
환자가 무려 13.7%가 증가됐고 최근에는 또 젊은 사람들 환자가 많아서 20대에서 40대 젊은 환자들의 비율이 62.7% 정도로 이렇게 높아졌다고 하고 이런 것들은 대개가 심한 스트레스가 많아진 게 원인이고 또 잘못된 생활 습관 같은 것들도 영향이 있는데 그중에는 특히 그 수면 패턴, 수면이 불규칙하고 수면. 밤에 충분히 못 자는 거 이런 것들이 좀 원인일 것 같습니다. 그러면 또 결국 이것도 예. 조기 진료가 중요한 거 맞아요. 아니에요? 이것도 초기에 탈모를 발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대처를 하는 게 치료도 쉬운데 예. 보통 남자들의 경우에는 이마 라인이 변하기 때문에 발견이 쉬운데 여성들은 이마 라인이 변하는 게 아니라 정수리가 조금씩 가늘어지는 걸로 시작을 해서 처음에는 발견이 어려운데 그래서 좀 탈모를 초기에 발견할 수 있는 증상 몇 가지를 알려드리면 궁금해요. 우선 머리가 많이 빠지면 문제입니다. 저거 맨날 많이 빠지는데. 근데 예. 하루에 보통 100개 정도 빠지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100개 이상이 빠진다 또는 평상시보다 한 2배 정도 이상 빠진다 하면 2배 이상. 2배 이상. 선생님 그걸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빠진 머리 내가 다 세고 있을 그래서 수도 없고. 개수를 셀 수는 없으니까 보통 내가 평상시에 느꼈던 것보다 많이 빠진다고 하면 일단 병원을 찾는 게 중요하고 평소보다 많이 빠져. 평소보다 아니, 보통 약간 환절기라 더 많이 빠지는 것 그럴 같아 수도 그런 있습니다. 느낌이 네, 있는데. 그래서 머리가 다 많이 빠진다고 예를 들어서 하루에 150개 빠진다고 다 치료가 필요한 건 아니고 그런 경우에 일단 검사를 해보면 치료가 필요한지 그냥 둬도 된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네. 우선 많이 빠진다 하면 병원을 먼저 찾아보시고 그다음 가늘어지는 건 사실 이건 알기가 더 어려운데 가늘어지게 되면 파마가 잘 안 먹고 잘 빨리 풀립니다. 그럴 때도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고 이제 머리를 묶었을 때 머리끈이 좀 느슨하다, 평상시보다 좀 헐렁하다. 그러면 이것도 머리가 가늘어지는 초기 증상이니까 좀 의심을 해봐야 되고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가름마가 좀 넓어진 것 같다. 이것도 초기 증상일 수 야, 있습니다. 진짜 오늘부터 평소보다 펌이 일찍 풀렸다. 미용사 탓하지 마시고. 네. 이 자기 머리를 좀 아니 진짜 이렇게 아침에 머리 감고 이거 한번 이렇게 확인하는 습관도 있어야 될 것 네, 네. 같아요. 저는 네. 그 뒷머리카락하고 네. 앞머리카락하고 이게 굵기가 좀 달라진 것 같아서 그게 가장 중요한 진짜요? 소견입니다. 뒷머리하고 위에하고 굵기 차이가 난다면 이건 탈모의 초기 증상일 수 있습니다. 그럴 땐 빨리 치료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. 그 머리카락이지 뭐 이렇게 만진다고 알아요? 달라요, 굵기 근데 차이. 그런 느낌을 그 예민하신 분들은 쉽게 알 수 있고 정도가 심해지면 이미 많이 진행된 거니까 초기에 그런 의심이 되면 우선 병원에 가서 정확하게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. 지금 저도 뭐 탈모 치료를 하고 있어요. 근데 약 먹는 게 주로 하는 거던데. 그렇죠. 예. 주로 약을 먹는 건데 근데 약도 원인에 따라 굉장히 다양합니다. 탈모를 치료한다고 같은 약을 쓰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머리가 아프다고 해도 원인 상황에 따라서 그 머리 아픈 원인이 다르면 치료약도 다르듯이 탈모도 치료하는 약이 다양한데 예를 들어서 원형 탈모증 예처럼 스테로이드라는 약을 쓰기도 하고 또 산후 탈모나 또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단순하게 머리가 빠질 때는 먹는 영양제나 바르는 같은 걸 쓰기도 하고 또 유전적인 탈모, 지금 머리가 가늘어졌다면 유전적인 탈모가 의심되는 건데 그런 경우는 유전적인 탈모는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 탈모를 계속해서 진행을 막는 관리가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 먹는 약이 필요한 겁니다. 그리고 또 많이 진행돼서 굵기를 회복시켜야 되겠다 하면 모낭 주사라고 그런 치료 방법도 있고 또 약물로 안 될 정도로 심하게 됐을 때는 모발 이식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. 모발 이식하면은 그러면 영구적인 거예요? 영구적입니다. 근데 모발 이식을 수술을 했다고 해서 나는 수술까지 받았으니까 이제 더 이상 치료가 필요 없고 약도 먹으면 먹기 싫다.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. 약은 왜냐하면- 계속 먹어야 돼요. 그렇죠. 유전적인 탈모가 진행이 되는 경우에 보통 모발 이식 수술을 많이 받는데 수술했다고 탈모가 치료된 건 아니기 때문에 수술하고 이제 수술까지 했으니까 약 안 먹고 이렇게 하면 결국 탈모가 진행돼서 몇 년 있다 수술을 또 받아야 되는 일이 아주 흔하게 생깁니다. 그 앞서 말씀하신 30대 산모의 경우는 지금 상황이 어떻게? 지금 여성형 탈모가 아주 초기였기 때문에 그 진행을 막는 치료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. 네. 아주 그 간단한 먹는 약 먹으면서 관리하고 있고 병원도 자주 오실 필요 없고 1년에 한 번이나 2번 정도만 오시면 되고 그래서 아주 초기이기 때문에 쉽게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. 사실 온 국민 절반 이상이 걱정하는 게 탈모거든요. 맞아요. 다 고민해요. 네,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신다면. 네, 그래서
탈모 증상이 있으면 일단 당황하게 되고 걱정 많으신데 이럴 때 보통 인터넷을 많이 찾아보는데 인터넷에는 그 탈모의 다양한 원인과 그 원인에 맞는 치료가 자세히 설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인터넷만 믿고 관리하다가 치료 시기가 늦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. 그래서 탈모 증상이 아까 여러 가지 말씀드린 그런 증상이 의심되면 병원을 찾아서 정확히 진단하면 탈모 증상이라는 게 다양하고 원인도 많지만 대부분 탈모는 정확히 진단하고 치료하면 모두 치료될 수 있습니다. 네. 아유 오늘 선생님 머리 무성해 보이시네. 네. 풍성하십니다. 친절한 설명 감사합니다.